잎이 이렇게 컸던 것이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삶아져서 뿌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잎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분 결핍 증상도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꽃도 그럽니다. 꽃도 이렇게 꽃이 필 때 반듯하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종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열매가 이 정도, 지금 한 12cm 정도 된다면 이 꽃의 크기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양분 흡수를 못하니까, 물하고 양분 흡수를 못하니까 열매는 이 열매가 달렸을 때는 더 작은 열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유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에다가 줬던 밑거름하고 웃거름을 올 때 수분이 25%, 그다음에 지온이 35.5도. 예. 아까 전에 여기 예. 여기는 지금 이제 그늘이 좀 져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뭐 그늘이 없는 곳. 매일 한 200g씩 해야 매일 그러면 이제 100g으로 내려요. 100g씩. 뭐 수분 함량은 비슷한데 일단 그 지온이 훨씬 높습니다. 한 4, 5도 높네요. 영양에서 고추 재배를 할 때는 방아다리 아래를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방아다리 아래를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면 해가 직접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7월달, 8월달에 8월달, 9월달에 지온이 얘가 뜨거운 것이 딱 와서 그대로 쳐버리기 때문에 이 순에서 제대로 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밑에 방아다리 아래를 그대로 남겨두시면 지온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순이 뿌리가 상태가 좋아져서 그대로 치고 올라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땅의 온도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직접 이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 비친 데를 통해서 역병이나 삶아져 버리기 때문에 역병이나 청고병이나 흰비단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배우기로는 그 탄저병이 더 잘 걸리고 이제 빗물이 잘 튀니까 무조건 겨수는 제거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제거를 하든 안 하든 안 했다 그래서 탄저병이나 역병이 오냐 이거는 아닙니다. 뿌리 구조가 좋아지면 이 겨순을 방아다리 아래를 땄냐 안 땄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점적 안 했을 때 안 겨수는 했을 때는 남기면은 그거는 좀 더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그건. 예. 가능하면 요새 이 고추 농사를 지면서 견적 안 오면서 농사 지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수확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물이 없으면 물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땅속에 공급을 해줬던 밑거름이나 웃거름은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량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심할 때는 물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물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체온을 떨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은 가능하면 오전 중에 줍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공급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었을 때 지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자기 체온, 이 고추가 제일 좋아하는 28도, 그래서 3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열매 양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농가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고온기 때는 오히려 저녁에 물을 줘서 좀 뜨거워진 이 두둑을 식혀줘야 된다고 제가 저녁에는 들은 얘기도 저녁에는 있는데, 체온이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흡수를 못해서 땅 속에서 뿌리가 이렇게 너무 토양 공기가 없어져서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요거는 순머지 정도는 아닌데 지금 상태는 많이 양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열매 큰 데 쪽에 잎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잎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위쪽은 이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양분이 땅 아래로 용탈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길이나 폭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를 보고 내 밭에 추비를 주는 시점을 정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예. 여기는 좀 어느 정도 따라왔지만 이 잎 사이즈가 여기하고는 방금 전에 이 잎 사이즈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없죠. 양분이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일주일에서 10일 지나니까 차이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때 줬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더 적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두께도 그럽니다. 두께도 이거요? 예, 줄기 두께가 위에서 보면 줄어들습니다. 또 안 주니까 더 줄기 두께가 이렇게 적어진 것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분이 또 물이 그만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보면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에 비료가 들어가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디. 네, 5마디인데 10일 간격으로 하면 50일 전부터 문제가 생겼고 일주일이라면 5, 7은 35, 35일 전부터 지금 못 먹었다. 공급을 안 해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물도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예. 물을 더 주면 열매는 더 커질 건데요. 늦게 심는 거는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어제 간주를 하고 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한 며칠이 빠졌다 아니요. 이런 생각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30도, 예. 35도 이상 돼버리면 예. 이건 날마다 물을 주셔야 됩니다. 날마다요. 예, 예. 그래야 이제 정상적으로 물을 이 고추가 물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 표시는 이런 식으로 옵니다. 밭에서 이 먼 쪽에서 이쪽 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아랫잎에 이 처진 각도가 이 정도의 각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아랫잎에 이 처진 각도가 이렇게 돼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물이 부족하다 이걸 뜻합니다. 좀 멀리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사진을 여기서 찍어보면 저렇게 4번째, 5번째가 이 각도가 아니고 물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을 주면. 근데 물을 안 주면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근데 궁금한 거는 예. 어제 예. 이제 812 하고 예, 예, 예. 줬단 말이에요. 예. 오늘 또 줘도 되는 거예요? 이 8일을 준다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7일에서 10일 동안에 1kg 수준으로 줍니다. 1kg. 예, 1kg 수준으로 주는데 내가 그렇게 2일 간격으로 준다. 그러면 10일 동안에 5번 주는 것이 되니까 그때는 200g씩 넣어주면 10일 됐었을 때 1kg가 되죠. 그런 식으로 줍니다. 내가 3일 간격으로 물을 줄 때 8일을 넣어준다 이러면 330g 3일 간격. 그러면 오늘 이 맹물 간주를 해도 됩니까? 이제 맹물 간주를 해서 좋을 때가 있고 예. 줘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됐을 때는 맹물 간주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맹물로 주는 것이 일주일 이상 비가 안 왔다 이랬었을 때는 맹물로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가 4일, 5일, 6일 안 오게 되면 땅속에 들어있는 저 밑에 용탈됐던 것들이 이렇게 위로 표층으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식 농도가 높아져 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맹물을 줘버리면 뿌리가 녹아버려요. 그때 비료물을 좀 타면 비료물을 타면 그러니까 지금 200g이나 330g이나 이렇게 타버리면 그 농도가 땅속에 비료 농도 높은 것들을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장애 없이 가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간수형 비료를 넣어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간수형 비료를 하지 말고 뭐 유튜브에서 나온 것처럼 맹물로 줘버리면 이 새순이 있는 데가 변해버립니다. 새순이 있는 데가 짙은 녹색으로 되면서 순이 서버려요. 그러니까 맹물 간주는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때가 지금 이 8월달 9월달에는 맹물 간주 잘못하게 되면 순 다 서버립니다. 그래서 꽃이 떨어져 버려요. 지온이 훨씬 높습니다. 한 4, 5도 높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물을 흡수해서 날려야 되니까. 근데 그거 안 주니까 이제 입이 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농부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그겁니다. 관수할 때 관수를 고추 포기를 양 옆으로 해서 지금 오후에 되는 쪽은 물을 더 줘라. 오후에 그늘이 진 쪽은 덜 줘도 된다. 그래서 맞춰줘야 뿌리가 오른쪽 왼쪽이 비슷하게 가는데 똑같이 줘버리니까 오후에 해가 비치는 사실 쪽은 이제 그렇게 죽인 농가분들이 쉽지 않지 않나요?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밸브 장갑다가 우리나라에서 들려고 그런 시간을 그렇게 합니다. 시간. 우리나라에서도 식으로. 예. 고추를 돈을 만져보신 분들은 두 줄로 그렇게 해서 두 줄로 해서. 조절하시겠네요. 예, 조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추 농사를 잘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후에 해가 비치는 쪽은 두 개가 되어 있고 오전에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관수 호수를 하나로 할까요? 두 개로 할까요? 세 개로 할까요?가 그런 식으로 됩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그게 훨씬 되기 때문에 세 줄이 들어가져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고추에서 해 비치는 쪽은 두 개로, 해 안 비치는 쪽은 하나로 해가지고 물을 주는 것도 시간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실제상으로 확실히 이 고추가 달라져 버려요. 최근에는 이렇게 다 대부분 농가분들이 그 복합내병계 품종을 심으시는데 그래서 복합내병계는 이 비료 요구도가 일반 품종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물도 더 먹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저기 복합내병계 아닌 데하고 복합내병계 된 데는 새 순에 달려있는 열매 크기가 복합내병계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훨씬 크게 차이가 나져 있어요. 복합내병계가 아닌 경우는 물 요구도나 양분 요구도가 적기 때문에 열매의 차이가 아래 거하고 위에 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예, 예. 복합내병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아래 천물은 엄청 큰데 그 후물은 되게 3분의 1도 안 되지. 후물은 조그매지죠. 예, 예. 그런 이유를 이제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러면 이 복합내병계도 가지고 가지만 그렇게 안 된다. 이 고온기 때는 어쨌든 이 복합내병계는 관리가 저 선생님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물을 뭐 또 줘도 되냐, 예, 예. 내일 또 줘도 되냐 예, 예. 물어보셨는데 예, 주셔야 됩니다. 물을 자주 좀 많이 줘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물 준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비가 와버리거나 이것 때문에 예를 먹기 때문에 복합내병계에서는 그래서 땅을 만들 때 일항의 높이가 예. 좀 더 높여놔야 물도 더 보유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고 또 그 줬었을 때 고추가 잘 흡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 선생님은 두둑은 그래도 꽤 크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집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 예, 예. 이렇게 복합내병계는 더 높였어야 돼요.